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원철 노무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1차 동차 합격 설명회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지금 오신 게 1차 설명회라고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기는 1차만 준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1차, 2차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동차라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명회 초점은 1차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 드리지 않을 겁니다. 1차 준비하고 그다음 우리 수험 기간을 통틀어 봤을 때 2차 수험도 준비를 같이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설명회 끝나고 추가적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가져왔고요. 2010년에 노무사 합격해서 지금 13년 차 노무사 생활하고 있고 일단 제가 대학원에서 사회법 석사 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 사회법이 노동법 전공입니다. 수료인 이유는 그 논문 쓸 때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논문만 쓰면 되는데 자녀가 좀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학회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 취업을 해서 제가 노무사로서 취업을 해서 인사노무 담당을 해서 실제 노무사가 어떻게 기업에서 쓰이는지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노무법인에서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의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프라임법학원에서 1차, 2차 노동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제가 공무원 학원에서도 7급, 9급 노동법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론에 대한 공부 계속하고 있고 실무 경험도 있고 그다음 플러스로 계속적으로 강의도 하고 있다. 완벽한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반박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바쁘면은 강의 대충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실무를 제가 놓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이 계속 바뀌고 법이 어떻게 쓰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이 노동법은 이론적인 학문이 아니라 정말 실무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가 이 판례가 이런 방향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면 그러면 제가 이 실무를 놓지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할 때는 제가 웬만하면 일을 받지 않아요. 아니면은 저희 법인의 다른 노무사님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의에 대해서 제가 불성실하다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가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노무사 시험을 붙으면 뭐가 좋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노무사 시험이 2021년에는 7,600명 1차 접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8,000명 그리고 최근에는 10,000명 접수를 했었죠. 엄청나게 계속 성장세에 있습니다.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그럼 왜 이렇게 경쟁률이 상승하냐? 그리고 노무사가 따면 괜찮냐? 이렇게들 물어보시는데 첫 번째로 자격증 수요가 왜 올라가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노동조합이 계속 80년대에 올라가다가 좀 정체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생산직, 현장에 있는 분들만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무직, 연구직 이런 분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집단법, 그러니까 노조법이라고 하는 분야가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각광받고 있다. 두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많이 들어보셨죠. 직장 내에서 옛날에는 상사가 까라면 까야지 그리고 일 못하면 막 괴롭혀서 나가게 만들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내 민주화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괴롭힘 사건도 우리 노무사한테 굉장히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조사해달라. 그리고 적정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오늘도 제가 지금 컨설팅을 갔다 왔어요. 산업 현장에서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면은 징역이 1년 이상의 실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사업장에서도 이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회 이슈에서 노동 이슈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다른 자격증보다 우리 노무사 자격증이 가장 밀접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 계신 분들도 따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망이 괜찮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노조 상대한다. 노조는 사람인데 기계가 상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근로자분들이 임금 체불 당했다 아니면 적정한 승진 수준이다 아니면 평가를 어떻게 할까 다 사람 다루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대체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일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자격증에 비하면 이 노무사는 각 전문 분야로서 대체할 수 없는 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면은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가 되시는데 공공 분야 기업 채용 이런 것들 길이 열려 있다. 제가 이미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공공기관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 때는 여러분들이 신규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면 좀 중간 정도의 과장, 차장 이 정도 직급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도 매년마다 막 기업을 옮겨 다녔거든요.
1년 채우지 않고 퇴직금 받지 않겠다. 그냥 10개월만 있으면은 이 기업은 알만큼 알았어 하고 이직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연봉 막 1,000만 원씩 올리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경력 쌓이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입증되면은 시장에선 잘 팔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뭐 근로자 사용자의 대리인이라 돼 있는데 이건 이제 법인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지식들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를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노무사들을 찾는 거죠. 그럼 반대로 또 사장님들도 뭐 법 위반이라 그러는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법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걸 싸워야 되냐 할 때 또 우리 대리인들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이 분야가 요즘 각광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네이버 이런 것들 가지고 막 찾아보고 따져도 이제 법에 근거해서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박할래도 법에 근거해서 반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이었으면 그냥 웃고 넘기고 서로 그냥 술 한잔 사주고 끝내던 것이 요즘은 노동청에서 만나서 거기서 싸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대리인들을 옛날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선임하더라. 그래서 괜찮다. 제가 10년째 지금 노무사 생활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거 아닌데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미 제가 갈아탔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생활해 보니까 노무사 생활해도 충분히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강의할 때도 제가 노무사로서 여러분 성공하시는 방법이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들을 드립니다. 괜찮은 자격증이고요. 다음 가시면 그래서 제가 뭐 의심하실까 봐 그냥 채용 공고 한 2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막 실장급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회사로 치면 부장. 그러니까 완전 임원 바로 아래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이신데 뭐 연봉 7, 8천 적혀 있는데 이게 공공기관이라 7, 8천인데 실제로는 뭐 성과급 받으면 억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로도 데려갑니다. 물론 뭐 적혀 있기로는 2년 이상 경력자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년 이상 아니겠죠. 더 많은 경력자들이 갈 겁니다. 여기는 저도 혹했어요. 하이브. 아시죠? 아유, 한 보고 싶더라고 이분들. 그랬는데 이 노무사 생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진 않았는데 이런 데서도 뽑는다. 그래서 업종 분야 불문, 제조업, 뭐 서비스업, 뭐 생산지 뭐 이런 거 다 불문하고 요즘은 많은 곳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여드립니다. 자, 다음 또 가보시면은 이제 공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냐?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면 비용 대비 효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인생 30년 투자 그런 것은 아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준비했을 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냐 말씀을 들어보면 자 수험 기간은 제가 1차 시험 준비 시기에 달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왜 이렇게 썼냐면요. 1차 시험은 지금까지는 그냥 통과하는 시험이었어요. 통과하는 시험. 왜 그렇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자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니까 모든 문제를 맞출 필요가 없었어요. 아는 건 맞추고 모르는 건 찍는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요. 효율적 강의를 위해서 어려운 파트들은요.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찍으세요. 3번이 땡긴다? 3번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기대도 되는 건가? 네, 됩니다.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60점 딱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뭐 2문제 더 맞추면 합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고 전략도 88644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냐? 노동법은 80점. 전공이니까. 경영학은 60점. 나머지 뭐 민법 40점. 이렇게 돼도 붙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좀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1차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합격률이 51%, 60% 이랬던 게 1차 시험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35%, 오늘 발표났죠? 오늘 35%로 수직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옛날처럼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되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는 특징이 뭐냐? 객관식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틀렸다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을 잘 파악해야 돼요. 문장 전체로 외울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바꾼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유사하게 여러분 상식을 흔드는 단어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이런 표현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단어 하나 바꿔놓으면 나머지 90%가 진실이면 여러분들은 속는다고요. 그런 거가 바뀌는 것을 패턴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론을 빨리 배우고 문제풀이로 빨리 넘어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을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빨리 해보시면 좋은데 1차는 큰 의미가 없는 게 한 번 합격하면 2차 시험 2번 응시 기회를 부여할 뿐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게 아니라 실력을 빨리 올려놓고 그 이후에는 2차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시험 시기가 5월 달에 1차, 9월에 2차입니다. 1차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1차에 올인하다 보면은 2차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은 어디가 많이 드냐? 2차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1차는 객관식이라서 포인트만 잘 파악하면 되지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 단어 바꾸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2차는요. 여러분들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써야 돼요. 그럼 그 문장을 여러분들이 외워가지고 쓰셔야 되잖아요.
내가 했던 말도 내가 기억 못 하는데 남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뱉어내야 된다고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이걸 완성시키는데. 그럼 이거는요. 1차는요. 여기 1년 동안 충실히 공부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 어땠냐? 지금까지는 2차 공부를 쭉 하시다가 중간에 1차를 가는 패턴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올해는 좀 이전과 다르게 옛날 합격 수기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되는 게 옛날 합격 수기를 보면 뭐 한 달의 전사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30일만 준비했다. 뭐 1월 달부터 했는데 충분히 붙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2024년에는 문항수 확대된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25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40문제가 된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많아지면 어떻게 나올까?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나올 겁니다. 지엽적인 부분 나오니까 공부량이 늘어나겠죠. 공부량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안 다루던 것이다 보니까 기출문제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더 긴장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합격률 떨어졌잖아요. 25문제 가지고도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난이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가 올라간다?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그러면 옛날과 다르게 옛날 합격 수기에 있는 대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2차 공부하면서 1차의 정신을 뺏을 게 아니라 1차는 1차대로 집중하고 2차는 2차대로 집중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1차에서 괜히 고배를 마치지 않고 여러분 계획 차질을 빚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셔서 2차는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경쟁입니다. 1차는 허들이었다 한다면 2차는 이제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순위를 매겨서 순위 30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뽑아요. 500명을 지금 최근에 뽑았는데 그거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은 최저 합격제에 적용돼 가지고 300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했었다 하더라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300명 이상이 있다면 나는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2차의 핵심은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역량 갖고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동 이슈가 터졌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사회인으로서 야 그런 직장 왜 다니냐? 그 사장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 몇 조 위반이라서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돼서 결론이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경향 알아야 되고 이 판례가 근데 적용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부량이 상당하고 외워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관식 시험이고 여러분들 뭐 60점 어렵지 않은데 생각하시는데 이게 대학교 학점으로 얘기하자면 A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깊은 공부가 필요하고 소논문이라 돼 있죠. 작은 논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글을 외워서 줄글을 쭉쭉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외웠는데 내일 까먹어요. 남의 문장이고 어려운 용어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외웠는데 내일 까먹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외우고 까먹었는데 좌절하지 않고 또 외우고 이런 계속적인 내용 암기의 시간들을 투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 장기간의 마라톤이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논리적 답안 작성을 위한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리고 첨삭들을 받아보셔야 나는 맞다고 썼는데 틀렸다라는 지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만 시간 법칙 들어보셨을 텐데 1만 시간을 그냥 모르는 채로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일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적받고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여러분들이 합격에 빨리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끝까지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2차를 빨리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전까지의 노무사 수험의 패턴 어땠냐? 합격 수기들 보면은 옛날 합격 수기는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 GS 연기 1기, 2기, 3기가 그룹 스터디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실제로 그룹 스터디 없어요. 그냥 이제 순환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연기 때 똑같은 내용을 4번 보는 거거든요. 이게 2차의 학원 스케줄이에요. 요때는 이론 중심, 이해 중심으로 하고 1기 때는 이해 잘 하셨으니까 이제 암기하고 2기 때는 모의고사 문제풀이하고 3기 때는 최종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똑같은 걸 4번 보는데도 이때 가면 새로워요. 잘 못 써요. 그런데 여기에 올인을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잘 쓸까 말까 그렇잖아요. 이걸 다 해도 답안지를 잘 못 쓸 수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냐. 자, 5월달에 시험이다 보니까 1차가 연기 1기는 따라가시는 거예요. 동차로 준비하셨던 분들이. 근데 요때쯤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GS 2기가 들어간 이 4월달 있죠. 요때부터 1차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론 강의였고 요때부터 모의고사를 했잖아요. 모의고사를 써야 여러분들이 뭘 틀렸고 뭘 배워야 되고 이걸 알게 되는데 모의고사 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동차의 꿈을 안고 처음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1차 시험이 5월 달에 있다 보니까 1차 시험 준비한다고 2차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 합격하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럼 벌써 다른 사람들은 뭐에 가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곱셈 뺄셈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면 삼각 함수하고 있다고요. 그럼 수준은 못 따라가잖아요. 1차 합격만 했지 올해는 글렀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합격자 발표 났는데 2차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놀고 있을 거라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2차는 쭉 가져가야죠. 2차는 쭉 가져가고 1차를 그 전에 끝내놔야 된다. 그게 언제냐? 1차 강의가 없는 요때. 죄송합니다. 2차 강의 없는 이때. 7, 8월에 1차에 대한 것을 기본적으로 이미 다 마련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은 2차에 올인을 하다가 그래도 1차를 봐야 되잖아요. 그때 1차 4월 달이나 뭐 1월 달 이 시기, 요 시기부터 요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2차를 병행하면서 1차를 간단하게만 정리할 수 있는 문제풀이 위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죠? 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때쯤 올인하시면 돼요. 아니면 이때 시작하시면 돼요. 두 개 병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합격률도 떨어지고 문제도 많아지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옛날 합격 수기 보고 따라갔다가는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된다라는 걸 크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분들도 하실 수 있는 시험인데 문제는 낭비 없이 가야 됩니다. 낭비 없이 실수 없이 가야 되고 그게 지금 7, 8월부터 여러분들이 바로 시작해서 1차를 끝내놓자. 그리고 GS 연기부터 시작하는 GS 2기 강의, GS 2차 강의를 하루도 빠짐없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쭉 따라가시다가 그러다가 5월 달 됐을 때는 2기 따라가면서 모의고사 풀면서 그 1차 객관식 문제풀이도 같이 병행하면 여러분들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시기에 대한 그 전략이고요. 세세한 전략은 이제 뭐 또 강의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셨고 다음 가시면은 그럼 1차 노동법의 학습 방법은 좀 시간이 지금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객관식이니까 다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올 부분 위주로 가셔야 되고 그거는 잘 쓰이는 조문들이 있어요. 노동법은 그 조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바꾸는구나 하는 걸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문제되고 암기할 내용, 이해할 구분 이런 것들을 빨리 구분해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도와드리는 게 이제 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 그냥 외우고 이거는 이해하고 바로바로 복습해 주시면은 감을 빨리 잡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 심화학습이라 돼 있는데 이전에 없었던 기출문제 없었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엽적인 부분 특강으로 한 번에 그냥 끝냈었거든요.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제 나 노무사다 생각하고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쓰이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따라오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가시면 2차는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파악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암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는 언젠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돼요. 연기 때부터 외워야 됩니다. 외우는 거는 많이 써보고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뇌를 괴롭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한 달 한 사람과 세 달 한 사람, 6달 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GS2기 때 1차 한다고 시간 뺏기지 말고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암기의 목적을 두고 암기가 돼야 문제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암기가 돼야 조문을 쓸 거고 암기가 돼야 판례를 적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암기를 먼저 하고 해결을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 강의의 특징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원 여전히 다니고 있고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설명에서는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좀 제 자랑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 이 제도가 이 판례가 제가 진짜 했던 1심 때 제가 했던 판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례의 주인공이 저였던 경우도 있으니까 이 사건이 어떤 배경이었다, 이게 어떤 제도였다, 실생활에 어떻게 쓰인다라는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된다는 얘기들을 좀 들어요. 다음에 쟁점만 핵심만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재가 쓸데없는 내용들을 다 뺐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다른 교재에 비하면 좀 얇거나 아니면은 너무 내용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이것만 다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고시 노동법 문제 풍부한 유제풀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시험에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다 연습하게 해드릴 거고 유제도 많이 제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유형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드릴 거다. 근데 이거는 다 따라왔을 때 풀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잠시 쉬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1차 한다고 2차 놓았어요. 이러면 또 공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가시면은 이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1차만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지금 시기는 1차, 2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때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동차 합격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 낭비 없이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가지고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한 해에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진짜 합격 수기를 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이 공부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공부하고 다를 겁니다. 오늘 배우면 내일 성과가 나오는 공부가 아니에요. 특히나 암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투입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연기를 다 들었는데 아는 게 없어요. 이 시험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주어진 시기마다 드리는 미션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듭니다. 근데 힘들다 해서 안 해버리면 얻는 게 없겠죠. 힘들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빨리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말고 하라는 거를 꽉 채워서 학습을 하시고 지금은 성과가 안 나온 것 같지만은 나중에 9월 달 가면은 시험장 가서 성과 나온다. 이 믿음으로 계속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웨이가 아니라 베스트 핏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수험 합격 수기를 보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100개 읽으면서 이 사람들 따라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마다 장단이 있을 거예요. 누구는 이해형인가, 누구는 암기형인가, 누구는 아침형인가, 누구는 저녁에 올빼미형인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공부했구나 하고 참고 마시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외워보고 써보고 나는 어떻게 하니까 잘 이루어지더라, 난 어디서 해야 잘 되더라 이거를 빨리 해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도전해야죠. 도전하고 실패해봐야 이 방법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빨리 시작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익혀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핏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남들이 1월달, 2월달에 헤맬 때 나는 이미 다 헤매서 전력 질주를 하고 있으면 더 빨리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도전해 볼 때 여러분의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비전공자다, 그리고 동차로 합격하는 사례 없지 않냐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계를 둬버리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계가 아니라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뇌가 그 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뭐 끌어들임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시크릿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 핵심은 이거죠.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라면은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라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나의 행동도 옮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동차로 합격하고 비전공자인데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장 해야 될 목표들 그런 것들을 바로 실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수기 제 카페 가시면은 합격수기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서 딴 거는 그냥 참고 마시고 실제 있구나. 나도 이 정도의 노력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바로 수험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설명은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 혹시 더 추가 질문 있으면 나중에 끝나고 뒤에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